안녕하세요. 디자인 연지쌤입니다. 이 강의 트리는 웹디자인 기능사라는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인데요. 저희 지금은 OT에 해당하는 영상을 보고 계시고요. 시험을 위해서 오로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코딩 기초 개념 같은 것보다는 시험을 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OT를 시작으로 기초 유형 그리고 문제풀이 그리고 스피드풀이 커리큘럼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웹디자이너로 취업을 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코딩에 흥미가 있고 기초 개념을 탄탄히 익혀서 퍼블리셔로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딩 기초 강의를 듣고 나신 다음에 이렇게 커리큘럼을 타주시면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시험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코딩을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도 기초 유형에 대한 커리큘럼을 반복적으로 풀이하시고 문제풀이를 진행하시면 시험은 합격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 OT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에 필요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자, 먼저 네이버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검색,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 다운받고 있는 사이에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1년에 4번 보게 되는 정기 기능사 시험이에요. 필기와 실기가 나누어져 있는데 필기는 문제은행식으로 최신 기출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기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동안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게 실기 문제예요. 최근에 실기 합격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 23년도에 들어서 새로운 유형들이 총 8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는 지금 온라인에 풀이가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학원 친구들을 제가 지금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풀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가 끝나셨으면 앞으로 웹디자인 기능사 연습 파일을 모아둘 폴더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게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포토샵으로 치면 레이어 패널에 가까워요. 오픈 폴더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방금 만든 폴더를 이쪽으로 끌고 올 겁니다. 웹디자인 기능사 유형별 연습의 연습 폴더 추가. 한 가지만 먼저 설치하고 넘어갈 텐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저희 외부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인데요.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해서 이 아이 인스톨 설치해 주실게요. 다음에 다시 익스플로러로 돌아와서 방금 불러온 폴더 속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파일 만들기 해당 폴더 안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클릭 하고 파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인덱스 그리고 점 확장자까지 다 적어주셔야 돼요. HTML이라고 하면 HTML 파일을 하나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HTML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장자가 코드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기본 파일 세팅은 저희 문제풀이 할 때 진행하도록 하고요. 일단 index.html 파일의 기본 세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emit이라는 확장자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주 간편하게 편리하게 느낌표하고 탭만 누르시면 기본 세팅이 불러와집니다. 자, 여기서 몇 개만 수정하고 넘어갈 건데요. HTML에 랭 하는 부분은 이 HTML 파일은 이런 언어로 적혀 있어 라는 뜻인데 EN이면 잉글리시예요. 하지만 저희는 한국 사이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쪽을 KO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타이틀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큐멘트가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알고 계실 부분은 여기까지고
자,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HTML 코드 같은 경우에는 괄호를 열고 그 안에 영어를 적는 형식, 그리고 괄호를 닫음으로써 태그를 완성하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괄호 열고 이 안에 영어가 들어오는 부분을 태그라고 해요. 그리고 괄호가 닫아지게 되고요. 태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짝꿍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하나 적으면 하나는 슬래시를 앞에 붙여서 닫는 태그를 만들어줘야 하고요. 이 아이들은 서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 속에 다른 태그를 포함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이 태그 뒤에 스페이스바를 넣고 새로운 영어가 오는 부분을 속성이라고 하고요. 이 태그에 대한 어떤 옵션 값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속성 같은 경우에는 는과 큰 따옴표가 같이 오게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속성 값이라고 해요. 자, 간혹 닫힘 태그가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누군가를 자식으로 품지 못하고 독고다이로 혼자 시작해서 혼자 끝나는 아이예요. 물론 속성도 올 수 있어요. 자, 태그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다만 닫힘 태그가 없는 태그 같은 경우는 자식을 품을 수 없고요. 이렇게 태그 1 속에 태그 2가 들어올 수 있고 태그 3이 들어올 수 있고 태그 3 속에 태그 4가 들어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 포함 관계가 잘못돼서는 안 돼요. 자, 태그 3 속에 태그 4가 와야 되는데 태그 3 속에 태그 4가 시작은 하는데 끝은 이 바깥 영역에서 끝나다던가 하듯이 이렇게 부모 관계가 어긋다서는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돼요. 항상 부모 속에 할아버지, 외할머니 속에 엄마, 아빠 속에 나와 나의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가시고 기초 부분 하나씩 따라서 타이핑해 보도록 할게요.